오늘 아침에도 몸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지셨나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이 쑤시고 이제는 손주들과 함께 놀아주는 것조차 힘에 부치시나요? 저도 10년 전만 해도 그랬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두려웠어요.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화창한 봄날 도시 외곽의 한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 저는 78살에 은퇴한 외과의사 김호준입니다. 하지만 은퇴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저는 여전히 일주일에 사흘은 지역 의료봉사센터에서 환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테니스를 치고 한 달에 한 번은 동네 노인회에서 건강 강의도 진행합니다. 사실 10년 전 제 나이 68살 때만 해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40년 가까이 의사로 일하면서 몸을 돌볼 겨를이 없었던 저는 퇴행성 관절염에 고혈압, 당뇨까지 있었고 강한 약에 의존해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뻣뻣해 수술용 장갑을 끼는 것조차 고통스러웠고 결국 사랑하는 직업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이제 나이도 있으시니 좀 쉬세요. 그동안 충분히 일하셨잖아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제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이 마치 이제 당신의 인생은 끝났으니 조용히 사라지세요 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정말 이대로 내 남은 삶을 약에 의존하며 점점 쇠약해지다가 마쳐야 하는 걸까요? 평생 다른 사람들의 건강을 돌봐왔지만 정작 내 자신은 돌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이러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옛 스승님이셨던 한의학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8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허리가 곱고 눈빛이 또렷하신 모습에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호준 선생, 자네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이네. 스승님의 말씀에 저는 그간의 고통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은 제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준 선생, 서양의학과 한의학을 모두 공부한 자네가 왜 이런 기본적인 사실을 잊고 있는가? 우리 몸은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시스템이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체의 특정 부위들은 마치 고속도로의 주요 교차로처럼 전신의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네. 그리고 스승님은 제게 노년의 활력을 되찾는 비밀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생 무시해왔던 몸의 특정 부위들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놀랍도록 간단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의학을 40년 넘게 공부하고 실천해 온 제가 그런 간단한 방법을 모를 리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스승님의 조언을 따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미 잃을 것도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로부터 한 달, 두 달, 석 달.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통증이 줄어들었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반년이 지나자 혈압약의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고 1년이 지나자 당뇨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배운 의학적 지식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변화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스승님에게 배운 방법을 더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제 환자들에게도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년이 지난 지금 저는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78의 나이에도 약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비결을, 그것도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고 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나이가 들면 우리는 많은 것을 포기합니다. 이제 나이 든 사람이 어쩔 수 없지라며 체념합니다. 손주들과 뛰어놀 수 없음을 받아들이고 등산이나 여행 같은 취미도 포기합니다. 심지어는 내일 아침에 과연 통증 없이 일어날 수 있을지 걱정하며 잠자리에 듭니다. 그 심정 저도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40년 넘게 의사로 살아오면서 저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은 모두 특정 신체 부위 관리에 공통적으로 신경을 쓴다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어쩌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 말을 믿으세요. 사실 저는 지금도 의료봉사센터에서 많은 어르신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80대, 90대 노인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 중 상당수는 여전히 약에 의존하며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세요.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따르신 분들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80세의 박명자 할머니는 15년간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3개월만 실천하시고 나서는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게 되셨습니다. 70세의 이정호 선생님은 만성 불면증으로 10년 넘게 수면제를 복용하셨는데 이제는 약 없이도 깊은 잠을 주무신다고 합니다. 인체는 하나로 연결된 시스템입니다. 그중 몇몇 부위는 마치 고속도로의 주요 교차로처럼 전신의 건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발견한 4가지 부위 관리법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매일 단 몇 분만 투자해도 신체 기능이 원활해지고 면역력이 강화되며 에너지가 넘치게 됩니다. 그 4가지 부위는 바로 발,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등과 두피입니다. 이 부위들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단순히 위생 차원을 넘어 이 부위들은 우리 몸의 주요 혈관과 림프절, 신경계가 집중된 곳입니다. 이 부위들의 관리 상태가 전신 건강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75살 이후에도 활기차게 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이 4부위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피부주름, 백발, 관절통을 나이 들면 불가피한 증상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제 50년 의학 경험에 비추어 말씀드리자면 이런 증상들 대부분이 제대로 된 신체 관리만으로도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많을수록 이 관리법의 효과는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제 제가 40년간의 의료 현장에서 발견한 4가지 부위 관리법을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저와 함께 노년의 활력을 되찾는 여정을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첫 번째는 발 관리입니다. 발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닙니다. 발에는 무려 7,000개 이상의 신경 말단이 있고 이들은 모두 내장 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이를 경락이라고 부릅니다. 서양의학에서도 이제 이 연결성을 인정하고 있죠. 발은 제2의 심장이라 불립니다. 발의 혈관과 근육이 심장을 도와 혈액을 온몸으로 펌프질하기 때문이죠. 70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무릎 통증으로 계단을 오르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김 선생님, 무릎이 너무 아파서 화장실 가는 것조차 고통스러워요. 이제 내 인생은 끝난 것 같아요. 저는 그의 발을 살펴봤습니다. 굳은 살이 깊게 박히고 건조한 피부는 곳곳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발 관리는 먼저 매일 저녁 따뜻한 물에 20분간 담그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물 온도는 체온보다 약간 높은 40도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물에 소금 한 줌을 넣으면 부종 완화에 더욱 효과적이죠. 다음으로 발바닥을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발바닥에는 전신의 장기와 연결된 반사구가 있습니다. 발가락 사이도 꼼꼼히 씻고 완전히 건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습 크림을 바르고 집 안에서도 미끄럼 방지 실내화를 신으세요. 박영수 할아버지는 이 방법을 한 달간 실천한 후 믿기지 않아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아프지 않아요. 지난 주말에는 아내와 함께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돌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겨드랑이 관리입니다. 겨드랑이는 우리 몸의 자연 해독 센터입니다. 75세의 김영자 할머니는 20년간 계절마다 기관지염과 알레르기로 고생했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항생제 먹는 게 일상이 됐어요. 겨드랑이에는 20개 이상의 림프절이 있어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 사람들이 겨드랑이 관리를 단순히 냄새 제거로만 생각합니다.
강한 화학 성분으로 땀샘을 막는 것은 오히려 독소가 체내에 쌓이게 만듭니다. 겨드랑이 관리의 핵심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향이 없는 순한 비누로 부드럽게 세척하세요. 둘째, 샤워 후 완전히 건조시켜 세균 번식을 방지하세요. 셋째, 자연 유래 성분의 데오드란트를 사용하세요. 마지막으로 아침 2분간 림프 마사지로 순환을 촉진하세요. 김영자 할머니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봄이 왔는데도 기관지염이 오지 않았어요. 항생제 없이 봄을 보내다니 정말 기적 같아요 라고 기뻐했습니다. 세 번째는 허벅지 안쪽 관리입니다. 이 부위의 혈액순환은 간 기능과 직결됩니다. 허벅지 안쪽에 손을 대보세요. 맥박이 느껴지나요? 바로 그 부위 서해부에는 우리 몸의 주요 혈관과 림프절이 모여 있습니다. 71세 박지영 할머니는 매일 밤 다리가 붓고 저리는 증상으로 고통받았습니다. 밤마다 다리가 저려서 잠을 못 자요. 저는 그녀의 허벅지 안쪽을 살펴봤습니다. 피부는 건조하고 갈라져 있었으며 서해부의 림프절이 약간 붓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허벅지 안쪽 관리는 이렇게 하세요. 먼저 따뜻한 물과 순한 비누로 부드럽게 씻어주세요. 두 번째, 통기성 좋은 면으로 된 옷을 입으세요. 너무 꽉 끼는 속옷은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세 번째, 나비 자세 같은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혈액순환을 촉진하세요. 박지영 할머니는 이 방법을 한 달간 실천한 후 이제 밤에 다리가 저리지 않아 수면제 없이도 잘 수 있어요. 다리 부종도 많이 줄었고 병원에서 간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대요 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은 등과 두피 관리입니다. 이 부위는 중추 신경계와 직접 연결되어 뇌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목과 등 위쪽의 근육은 뇌로 가는 혈관과 신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근육들이 뭉치면 뇌로 가는 피의 흐름이 감소하고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떨어집니다. 75세 최명자 할머니는 요즘 손주 이름도 가끔 헷갈려요. 이게 치매의 시작인가요? 라며 걱정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등과 두피를 살펴봤습니다. 딱딱하게 굳은 근육, 건조한 두피, 현저히 감소한 혈액순환.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등과 두피 관리는 이렇게 하세요. 먼저 미지근한 물과 부드러운 브러쉬로 등을 씻어주세요. 긴 손잡이가 달린 목욕 브러쉬를 사용하면 등 전체에 손이 닿지 않는 부분도 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두피 마사지를 통해 뇌로 가는 혈액 흐름을 좋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아침에 간단한 목 스트레칭으로 척추를 유연하게 유지하세요. 최명자 할머니는 2달 후 이제 손주 이름을 헷갈리지 않아요. 머리가 훨씬 맑아졌고 힘도 넘쳐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네 가지 관리법을 모두 한꺼번에 시작하려 하지 마세요. 부담 없이 각 부위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려면 월요일은 발, 수요일은 겨드랑이, 금요일은 허벅지 안쪽, 일요일은 등과 두피 관리의 날로 정하세요. 각 부위마다 딱 5분만 투자하세요. 5분은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새 습관을 매일 하는 일과 연결하면 더 쉽게 습관이 됩니다. 아침 커피를 마실 때 발 마사지를, 텔레비전 뉴스를 볼 때 허벅지 스트레칭을 하는 식으로요. 마지막으로 조금씩 바꾸는 힘을 믿으세요. 너무 늦었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50년 넘게 수많은 노인 환자를 진료해 왔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를 보인 환자들은 80대, 심지어 90대에 이런 관리법을 시작한 분들이었습니다. 86세 박정희 할머니는 6달 만에 혈압약 양을 절반으로 줄였고 불면증도 해결했습니다. 80대 중반에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다니 꿈만 같아요. 이제는 매일 아침이 기다려져요. 여러분,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건강하고 오래 사는 비결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평생 소홀히 여겼던 신체 부위들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발,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등과 두피, 이 네 가지 부위만 제대로 관리해도 여러분의 건강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발견한 4가지 신체 부위 관리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방법들이 비교적 단순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수백 명의 환자들이 이 방법으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고민이 드실 겁니다. 과연 나도 이 나이에 변할 수 있을까? 저는 자신 있게 네라고 대답합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은 90살, 심지어 100살이 넘는 환자들도 이 방법을 통해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지난주에 만난 93세 이상철 할아버지는 10년 전 허리 수술 후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관리법을 6달간 실천한 후 지금은 지팡이 없이 동네를 산책하고 계십니다. 김 선생님, 늦게 배운 도둑질이 무섭다더니 늦게 배운 건강법이 이렇게 효과 좋을 줄 몰랐습니다. 손주와 함께 공원을 산책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88세 조영숙 할머니는 15년간 고혈압 약을 복용했습니다. 그분이 4가지 관리법을 석 달간 실천한 후 의사는 약 용량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이런 나이에도 약을 줄일 수 있다니 정말 기적이에요. 머리도 맑아지고 기운도 넘치니 세상이 달라 보여요.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는 90세 김명자 할머니입니다. 그분은 수년간 우울증으로 고생했습니다. 약으로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죠. 그런데 4가지 관리법을 실천한 지 한 달 만에 표정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할머니는 동네 노인정에서 노래 교실을 시작하셨습니다. 몸이 달라지니 마음도 달라져요. 이제는 아침에 눈 뜨는 게 기다려져요. 여러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노년기의 건강 문제는 나이 때문이 아니라 관리 부족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4가지 신체 부위는 노년기일수록 더욱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 관리법을 통해 40년간 알아온 당뇨병을 이겨냈습니다. 물론 완치된 것은 아니지만 약 없이도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죠. 무엇보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포기했던 테니스를 다시 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주 토요일마다 동네 테니스 클럽에서 60대 회원들과 함께 땀을 흘립니다. 그들이 선생님처럼만 70대를 보내고 싶다고 말할 때 웃으며 대답합니다. 아니요, 제가 78입니다. 아마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그래도 그건 소수의 특별한 사례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모든 분이 똑같은 결과를 얻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으로는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 중 최소 80%가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약을 먹는 것처럼 위험하지 않습니다. 단지 평소에 소홀했던 몸의 부위들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뿐입니다. 그저 매일 20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20분은 텔레비전 드라마 한 편을 보는 시간의 절반도 안 됩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조언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 어떤 노력도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하루 이틀 열심히 하다가 그만두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시작은 쉽지만 계속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첫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4가지를 한꺼번에 시작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발부터 시작해 보세요. 발은 관리하기도 쉽고 효과도 빨리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 달력에 체크하며 관리하세요. 매일 실천한 후 달력에 표시하면 성취감도 느끼고 동기부여도 됩니다. 30일 연속으로 체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보세요. 셋째, 주변에 알리세요. 가족이나 친구에게 내가 시작한 관리법을 알리면 중간에 포기하기 어려워집니다. 함께 실천할 친구가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화를 기록하세요. 작은 변화라도 놓치지 말고 기록해 두세요. 관절 통증이 조금 줄었다든지, 잠이 1시간 더 길어졌다든지,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조금 수월해졌다든지 하는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50년 넘게 의사로 살아오면서 저는 수많은 의학적 발전을 목격했습니다. 첨단 기술과 신약의 등장으로 많은 질병이 정복되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가장 효과적인 건강법은 종종 가장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몸이 본래 가진 자연 치유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이 든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노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그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문제는 불필요한 통증과 질병으로 노년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준비된 노년과 준비되지 않은 노년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나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지라며 체념하시겠습니까? 저는 78의 나이에 매일 아침 새로운 가능성에 설렙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분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함께라면 더 행복한 변화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